평화협상은 전부 가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폭격을 멈춘다며 웃고 있는 그 시각, 미군은 이란 군대를 박살내는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F-35 기지를 때렸다고 소리쳐도 트럼프는 딱 닷새만 참겠다며 묘한 여유를 부리고 있죠. 지지율 36%라는 위기를 탈출하려고 우리 지갑을 볼모로 아주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겁니다. 오늘 이 닷새라는 시간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각본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까지 추락했습니다.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물가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인 4명 중 3명은 지금 물가 상황에 아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묘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발전소들을 폭격하려던 계획을 딱 닷새 동안만 미루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 측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핵무기에 관한 건 아니지만 석유와 가스에 연관된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았는데 누가 줬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거라는 말만 남겼어요.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게 15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에 대해 양측이 이미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도 포착됐어요.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80이 공수사단 소속 병력 3,000명에게 출동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1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투입되는 신속 대응군이에요. 병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닷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사세보에서 출발한 상륙준비단과 미국 본토의 해군 전단이 중동을 향해 전속력으로 이동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함대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시점이 트럼프가 말한 닷새 뒤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가 초토화되는 영상을 보란 듯이 공개하며 강력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협상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현지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트럼프가 폭격을 미루겠다고 말한 직후에도 이스라엘 본토에는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포착되어 하늘에서 격추됐어요. 미사일 파편이 민가로 떨어지면서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작 협상 당사자인 이란은 이 모든 사항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미국과 협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이란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공식 접촉 통로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이란은 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국제 유가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10% 넘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전쟁의 불길을 끄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싸움을 위해 숨을 고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닷새라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아주 복잡한 상황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2개의 커다란 불길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동에서 타오르는 전쟁의 불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안방에서 터진 물가라는 불길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무서운 건 적군의 미사일보다 내 나라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에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진 건 단순히 전쟁을 해서가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내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어요. 특히 물가 대응 지지율이 25%라는 건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의 발전소를 진짜로 폭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 거리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 하나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석유의 30%가 매일 지나갑니다. 만약 이란이 화가 나서 이 길목에 배를 가로막거나 기대를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기름값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발표한 닷새라는 유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단순히 이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출발한 거대한 군함들이 중동 앞바다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팔을 뒤로 최대한 쭉 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협상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더 큰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닷새 동안 군대를 완벽하게 배치하면 나중에 이란이 딴소리를 할 때 더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는 지금 시간이라는 자원을 아주 비싸게 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도 들어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으면 기름값이 치솟지만 협상을 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기름값은 뚝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는 이란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지도자가 교체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당장의 폭격은 피해야 합니다. 나라의 젖줄인 발전소가 다 파괴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닷새라는 기묘한 시간 속에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이 시간을 통해 지지율을 방어할 명분을 얻었고 군대를 이동시킬 여유도 가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란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는 아주 세련된 거래 기술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게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적인 대화처럼 보여요. 많은 언론이 분석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대화로 전쟁을 막는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특사들이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란 고위직과 계속 접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선물의 실체도 결국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던진 15가지 요구 목록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핵 개발을 완전히 멈추고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며 주변국에 무기를 대는 일을 그만두라는 내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발전소가 폭격당해 나라 전체가 암흑에 빠지는 것보다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자랑한 석유와 가스 선물이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시장에 석유를 계속 내놓거나 가격을 낮추는데 협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신호 하나에 국제 유가가 10% 넘게 떨어졌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사일 한 발 안 쏘고 큰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기름값을 내려준 영웅으로 보일 수 있고 이란에게는 항복을 받아낸 강력한 지도자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란의 내부 사정도 트럼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아주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 트럼프가 내민 손을 일단 잡는 척이라도 해야 된 겁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아주 성공적인 외교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거래 기술을 발휘해서 물가도 잡고 전쟁도 막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트럼프의 수완이 대단하다며 평화 협상이 임박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트럼프가 세상을 구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왜 하필이면 닷새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 허락한 것일까요? 보통 이런 국가 간의 거대한 협상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아주 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맞추듯이 딱 닷새라는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더구나 협상을 한다면서 뒤로는 82 공수사단이라는 최정예 공격 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았다면서 주머니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꼴이에요.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지지율을 올리고 기름값을 내리기 위한 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을 조금 내리는 게 목표였다면 굳이 이렇게 대규모 군대를 이동시킬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보고 있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고 닷새라는 시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였다면 왜 하필이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말한 닷새라는 시간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날짜를 딱 계산해 보면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는 군사적 타이밍입니다. 지금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거대한 상륙 함대들이 중동 앞바다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닷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닷새는 평화를 위한 대화 시간이 아니라 미군이 공격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이동 시간인 거예요. 협상하느라 멈춘 척하면서 사실은 이란의 목줄을 쥐기 위해 가장 무거운 몽둥이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타이밍입니다.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한 시점을 보세요.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전쟁 공포 때문에 치솟던 국제 유가를 말 한마디로 눌러버려서 주식시장을 폭등하게 만들고 기름값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닷새 동안 유가가 안정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고 이건 곧 트럼프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돈의 흐름 체인을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폭격 유예 발표가 나오면 즉시 국제 유가가 하락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방어되면서 재집권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닷새는 트럼프에게 지지율을 돈으로 사는 아주 저렴한 쇼핑 기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투입된 82 공수사단은 단순히 싸우러 가는 부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나가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격해서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섬을 통째로 장악해서 이란의 돈줄을 미국 소나기에 넣겠다는 설계입니다. 파괴하는 것보다 뺏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마친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지율이 30% 아래로 깨지면서 탄핵 위기까지 몰렸을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빨랐다면 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란의 반격을 막아낼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결국 군사적 준비가 끝나는 시점과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 딱 맞물린 지금이 트럼프에게는 최고의 승부처였던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준 적이 없다고 소리쳐도 이미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믿고 유가를 떨어뜨려 버렸으니까요. 트럼프는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이자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요, 트럼프의 이런 화려한 거래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전 세계 유가를 흔들고 군대를 이동시킬 때 그 파동은 아주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밀려옵니다. 이 닷새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지금껏 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폭풍이 지금 우리들의 지갑과 통장을 향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벌어준 이 닷새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소리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건 역시 주유소 기름값일 겁니다. 트럼프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부터는 주유소 간판에 적힌 숫자가 리터당 50원에서 100원 정도 내려갈 여지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가득 채울 때 8만 원이 들었다면 이제 7만 원대 중반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트럼프가 닷새 동안만 허락한 아주 불안한 평화에 불과합니다. 만약 닷새 뒤에 협상이 깨지고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은 단숨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차에 기름을 넣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와 택배 차량들의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시키는 택배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1,500원대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해오는 밀가루나 식용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결국 마트 장바구니에 담는 빵이나 과자 그리고 외식 물가까지 한꺼번에 들썩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가스 가격이 오르면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거든요.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고지서를 받아들기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 닷새짜리 연극은 우리 지갑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기름값이 조금 내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물가 폭풍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동의 총성 한 번에 우리 집 식탁 메뉴가 바뀌고 한 달 생활비가 휘청이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모든 끝은 결국 우리들의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춤을 추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결국 이란의 발전소 폭격 소식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트럼프가 설계한 이 닷새라는 시간의 틈바구니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불길이 타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짜일지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는 닷새라는 아주 짧은 유예 기간을 던져놓고 이란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상이지만 속내는 이란의 석유 주권을 통째로 가져오겠다는 아주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신호는 트럼프가 말한 선물의 실체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란이 끝까지 우리는 준 적 없다며 버티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트럼프가 미리 배치해둔 82 공수사단과 해군 함대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겁니다. 평화의 가면을 벗고 이란의 젖줄인 하르그 섬을 향해 매서운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확실한 것은 당분간 기름값과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초비상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10%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안한 장세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1,500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진짜 전면전으로 번질지 아니면 이란이 결국 무릎을 꿇고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나든 협상이 되든 트럼프는 미국 내 기름값을 낮추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피해는 트럼프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할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금을 확보하면서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섣부르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언제든 다시 기름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두 가지 숫자를 매일 아침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치솟는다면 그건 중동의 불길이 우리 안방까지 번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지도자가 움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던지는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경제 파도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닷새라는 정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게 평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서막일지는 조만간 밝혀질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남보다 한 발 앞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아침 터질 긴급한 소식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내건 이 닷새라는 유예 기간, 진짜 평화를 위한 대화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쟁을 위한 잔인한 함정일까요?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채널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